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관세 부과 그리고 여기에 따른 맞대응이 이어지면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엔비디아라든가 알파벳 이런 종목군들이 반등하면서 나스닥 장중 한때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관세 변수 후에도 어쨌든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급 부담 언제 해결이 되는지 이런 변화가 좀 생기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는 방산, 조선, 제약주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잖아요. 오늘 좀 다른 종목군들이 반응하게 되는지 그런 뉴스들도 좀 있었고, 변화가 생기는지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제법 하락했습니다. 1%대 하락했고, 장중한 때 나스닥이 플러스로 돌아섰다가 이제 결국엔 다시 밀렸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도 우위죠. 뭐 금융주 특히 많이 빠졌고요. 테크 업종이 강보합 정도로 끝난 거 외에는 11개 업종 중에서 10개 업종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관세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이슈들을 정리를 좀 해보면, 우선 캐나다와 중국도 맞보복한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죠. 그리고 멕시코도 조만간 내용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캐나다 총리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경제를 붕괴시키고 그러고 나서 합병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주장까지 하면서 감정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보복을 하면, 뭐 캐나다든 중국이든 상대 국가가 보복을 하면 즉각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응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낙폭을 좀 줄이는 시도를 하다가 다시 되밀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러면 시장이 좀 하락하면 여기저기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는 관세에 따른 증시 영향은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아직 개입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나서진 않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해석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게 되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정부 부채에 따른 이자 비용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걸 노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당국에서의 또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대응할 움직임이 없구나. 여기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우려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압박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세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타격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발언도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관세에 따른 타격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연 1,400억 달러 정도, 가구당 1,000달러 정도의 추가 비용이 될 수 있고, 저 만약에 1,0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만 원, 150만 원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협상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게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불공정 무역에 대한 어떤 해결, 여기에 트럼프가 진심일지도 모른다 이런 어떤 걱정도 시장에서는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의 낙폭이 워낙 과도했고, 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품이 없어졌다. 예를 들어서 댄 나일즈, 굉장히 유명한 헤지펀드잖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고평가였던 기술주가 저점에 도달을 해서 오늘부터 매수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추정하기는 알파벳하고 애플 매수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주요 빅테크주들은 오히려 기회야 이렇게 또 해석하는 쪽도 나오다 보니까 종목들이 또 반전을 하는, 일부 종목군으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징주로는 오늘 뭐 엔비디아가 좀 올라가고 알파벳 올라가고 반도체주들이 일부 좀 올라가고, 이게 장 한 30분 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 막 3% 넘게 오르고 뭐 이제 주요 반도체주들 막 급등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뒷부분에서는 트럼프의 어떤 또 강성 발언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상승폭의 상당 부분을 좀 내주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금융주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우려, 경기가 침체되면 대출 나간 자금이 회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어떤 사업 활동도 좀 위축이 될 수 있죠. 이 여파로 좀 많이 빠졌고, 엔비디아는 워낙 많이 빠진 상태인데다가 뭐 시티라든가 번스타인이라든가 웨트푸시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금은 오히려 기회야 이렇게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그대로 유지를 했고, 좀 오늘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애플은 UBS에서 유럽과 중국에서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또 부담으로 작동을 했고, 테슬라 오늘 제법 하락을 했는데 2월 중국 판매량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났다 이런 보도,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또 목표 주가 하향하는 그런 여파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주도 전체적으로
관세부가 우려가 또 제기가 되다 보니까 뭐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번 주는 또 어떻게 가는지는 봐야 되긴 하지만 ETF 자금 동향을 볼 때 미국의 대형주들 자금은 계속 또 들어가는, 지난주에 아주 강하게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부 좀 가동이 돼서 뭐 종목들이 움직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대형주에 대해서는 좀 매수해 볼 만한 거 아닌가 이런 정서도 일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현실화하기 직전에 나온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저 그대로 적용이 됐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추이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보통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되면 첫 번째, 첫 해 1월과 2월에는 주식시장이 올라갔다 빠졌다 이렇게 되다가 3월 넘어가면서부터 상승 쪽으로 돌아서고, 특히 이제 봄이 시작되면 이제 완전히 4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초여름 때까지는 시장이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의 어떤 주식시장의 반응도 이전하고 좀 비슷한 거다. 그래서 뭐 특이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주장도 일본이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내뱉는 어떤 발언들이 너무 거칠어서 시장은 좀 평범하게 움직이진 않고 또 그때와는 다를 것 같다. 이런 주장도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라고 볼 수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61선, 사실 121선이 더 중요했는데 이제 어제 초반에 이제 돌파했다가 결국에 이제 다시 그 아래서 끝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선이 저점이 계속 높아가는 그런 흐름이었잖아요. 근데 그 추세선을 깨는 어떤 하락이 어제 나온 거였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저점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점이 높아지던 그 추세선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전 저점보다는 높은 위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여기서 빠르게 복원하지 못하면 직전의 저점을 테스트하러 또 내려간다 이런 어떤 우려가 작동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저 근처까지 내려가면 코스닥은 최근에 높아져 있는 신용이 터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꼬리 길게 달고 움직임이 나올 때 이틀 이내에 어떤 큰 폭의 상승이 나와주게 돼야 어저께 저점이 이번 저점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틀 안에 큰 폭의 상승이 나오게 되는지 아니면은 오히려 이전 저점을 테스트하러 가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이틀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의 매매를 보면 좀 위협이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외국인들이 매도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이전에는 외국인들의 매도 비중이 전체 코스피 매매에서 차지하는 외국인들의 매도 비중이 25%, 26%요 사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24%인 날이 더 많았고, 근데 25일부터 2월 25일부터 29, 30에 30, 뭐 MSCI 관련된 리밸런싱 있던 49%에서 찍은 날은 빼버리고, 그러고 나서 봐도 거의 30%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위치에서는 시장이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비중이 20% 중후반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고, 그나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매수도 제법 활성화되면서 외국인들 받아내기 시작하는 외국인들도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수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저 매도 자체가 떨어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20% 중후반, 그러니까 25에서 27%대까지 일단은 떨어져 지는지 여부가 찍어 눌러서 이제 빠지는 그런 현상이 좀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늘 장에서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최근에 보면 알테오젠 같은 종목군들이 좀 살아나고 이런 움직임이 있죠. 근데 이게 보면 그래서 이제 코스닥 지수, 빨간색이 코스닥 지수인데 이게 인버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종목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장이 살아나려면 알테오젠이 주춤하고 이렇게 가파르게 빠졌던 종목들 쪽에서 회복이 나와줘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PSK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미 1월 말부터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리고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반등하나 보다 했다가 이제 툭 떨어지면서 2차 전지도 빠졌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한다. 근데 그때 반등하는 종목이 일종의 인버스 역할을 하는 알테오젠 같은 종목 쪽이라면은 시장의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아직은 살아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알테오젠도 살아나고 예를 들면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거보다 이제 그동안에 좀 급락을 했던 종목군들 쪽에서 돌아가고, 이게 만약에 시장을 끌어올린다 그러면 일단 한 사이클은 지나가나 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업종이 어느 종목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에 어떤 반등이 나올 경우 그 성격을 정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MSCI 한국 지수가 미증시가 저렇게 빠졌는데 저게 올랐잖아요. 저게 왜 그러냐면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이에요.
예,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이제 어제 달러 인덱스가 1%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밀어 올린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자리였잖아요. 예, 51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일단은 거기서 공방을 벌이는 정도까지는 왔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장에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변화가 생기느냐, 특히 이제 선물 시장에서의 어떤 변화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투자들이 이제 바닥을 쳤구나. 이제 연기금도 매수를 해주고 선물도 돌아서고 이렇게 되면 이제 대형주들이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이 되고, 그러면 이제 중성주들이 또 따라붙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구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외국인의 선물 이런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여부가 상당히 필요하다. 일단 야간 선물도 그렇고, 야간 선물은 막판에 미증시 다시 되밀린 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우리 증시가 그동안에 좀 너무 많이 빠졌어. 이런 정서가 일부는 좀 가동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오후장에서까지 수급에 영향을 주는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CT에서 반도체에 봄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갔다. 뭐 이런 어떤 보고서가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목표주가 34만 원인가요? 36만 원인가요? 하여튼 그런 보고서 나온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근데 어쨌든 관세 관련해서 맞대응 뉴스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장중에 어떤 협상의 여지가 있는 그런 보도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관세 뉴스 때문에 시장이 반등했다가도 되밀리기 쉬운 그런 조건이니까, 이제 이 뉴스의 전개, 트럼프가 오전에는 일하고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후가 되면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뉴스가 주로 나올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는지, 그 다음에 다음 주가 동시만기거든요. 그래서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시장이 되게 요란할 수밖에 없긴 해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계속 찍어 누를 거냐, 아니면 이 즈음에서 반등 한번 줄 거냐, 앞서 말씀드렸던 선물과 코스피 매도 비중, 이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이제 그 제약주가 이제 올라가고, 그 외에 이제 코스피에서는 방산주라든가 조선 이런 것들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코스닥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형주의 어떤 시소구도 좀 빠졌던 종목 쪽에서 반전하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니까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반등 나올 경우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어떤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 전망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여론 조사하거든요. 설문인데,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41%는 이 관세 부과 4분의 1은 관세 부과로 미국 경제가 약해진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비율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4분의 1도 그렇다라는 거고, 당연히 뭐 해리스 지지하는 사람들은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중도층이라든가 투표를 안 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대략적으로 60% 정도는 관세 부과 때문에 경제가 약해지고 있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한 6대3 정도 비율 돼요.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를 트럼프가 지금 계속 강행할 수 있을 거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떨어져서 미국의 정부 부채에 따른 이자 비용을 축소하는 게 목적이다 하더라도 경제 자체가 망가지면 그것도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이제 트럼프가 압박을 받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와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제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트럼프가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 되면 이제 조금 시장에서는 이제 변화가 생길 텐데, 일단 4월 상호관세 이슈가 본격적으로 그 상호관세에 대한 어떤 평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트럼프의 어떤 가끔가다 한번 속도 조절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있고,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적응하는 가운데 이제 업종별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서, 그 또 차별화 장세, 전체적인 어떤 강세 반등이 나와도 전체적인 반등보다는 제한적인 어떤 종목별 반등이 좀 차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업종별 수급 변화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미리 예고를 하나 해드리면, 저 목요일에는 제가 오후 방송이 늦게 올려질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오늘 말고 내일 오후 방송은 늦게 올려질 예정이니까 그거 미리 또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